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로 배꼽 빠지는 일을 겪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만나고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자영업자예요. 전 남편과 제가 만난 건 정말 악연 중의 악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연이었다면 그런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할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과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제 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와인 동호회에서 가볍게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 거고, 남편은 뭐 좀 있어 보이니 가입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다양한 데 관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남편은 안목이 좋았어요. 아니, 비싼 걸 보는 눈이 좋았죠. 단순히 허영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돈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건축업 경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망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 마음이 갔죠.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 창업해서 가게를 세웠듯이 제 반려자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니?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다 해도 어떻게 급이 안 되는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시켜? 집안이 좋기를 하니 학력이 좋기를 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놔줘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며 교양 있어 보이던 깡마르고 왜소했던 시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내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더럽고 짜증났죠.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에 파토를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싶으세요? 이미 상견례하고 날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제가 파혼해 드릴게요. 굳이 저도 매달릴 생각 없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가방부터 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제게 와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매달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결혼에 그다지 로망이 없는 여자였고 좋은 시기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한다는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저기요,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엄마는 내가 설득시킬게. 어차피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해서 잘 되는 부부 못 봤어. 네가 부모님 설득시키던지 나를 놔주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런데 저녁 내내 어떻게 시모를 구워 삶았는지 결국 그날 저녁에 찬성표를 받아왔더군요. 그렇지만 제 기분은 이미 상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반 정도는 날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살 건데 굳이 시모랑 안 좋다고 헤어질 필요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기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적어도 이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헤어졌더라면 제가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꼴은 안 보는 건데 말이죠. 생각이 짧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게 보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였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기분은 싱숭생숭했어요. 좋다가도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 나빴다가도 곧 좋아지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국은 결혼식장에서 친정어머니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예의 없는 단순한 방식으로요. 친정엄마가 생글생글 웃으며 시모와 인사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어요.
아직 하객들은 오지 않는 준비 시간이었는데 시모가 그런 친정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친정어머니도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는 찬성해줬으니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려고 다가간 거였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쪽 눈에는 내가 지금 잘 지내 보여요? 얼굴에 주름지고 표정 완전히 간 건 안 보여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뱉기도 어려운 법인데 시모는 그 어려운 걸 참 쉽게도 하더군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고 묻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쪽은 즐겁겠죠. 우리 아들만한 사위도 또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요, 며느리 될 애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이 좋기를 하나, 학력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키만 몰대같이 크고 덩치도 크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고 며느리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제가 화가 나서 나서려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곱게 화장된 얼굴로 교양 있게 웃고는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아니요. 잘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왜냐면 부끄럽기는 저희도 피차일반이라서요.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참 용감하시기도 하네요. 그런 말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런 기색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보니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안 하고 싶으실 텐데. 하긴 이미 더러운데 더러운 거 좀 더 묻는다고 더럽지 않은 게 되지는 않죠.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에 속으로 터지려는 웃음을 막았고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머, 기분 상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사부인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들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럼 못 알아듣는 사부인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제 딸 모자라다고 핍박하기 전에 당신 자식부터 보라는 말이었죠.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란데요? 지금이야 우리 가세가 좀 기울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내가 뭐든 고급으로 키웠어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인간들이 키우던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릴 때 고급으로 키우면 뭐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위가 고급인가요? 이상하죠? 돈도 제 딸이 더 많이 벌고 결혼식 끝내고 돌아갈 신혼집도 제 딸이 결혼 전에 이미 사놓은 집인데 그 고급으로 키운 값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사실 결혼 당시에 제가 이미 집이 있었기에 남편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돈이라도 보태주면 좋은데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냥 결혼하게 된 거죠. 친정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무리해서 해가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이해해 주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해오는 사위를 웃는 얼굴로 탓하는 친정어머니를 보고는 시모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팩트로 까면 할 수 있는 말이 없기는 하죠. 시모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느꼈는지 저와 친정어머니를 한 번씩 째려보더니 휙 하고 먼저 나가버리더군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콧대가 저렇게 높아? 사돈지간에 교양도 없이. 내 딸이 훨씬 아깝다 이 양반아. 친정엄마는 시모가 나가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붓더군요. 감정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엄마, 진정해. 어차피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강행했으니 알아서 방패막이 잘해주겠지.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하게 끝났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감정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앞으로 두 가족이 함께 볼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
시댁과의 교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모도 서로 안 좋아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있잖아요. 친척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거나 혹은 하다못해 복날, 동짓날 같은 날에도 꼭 부르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가는 건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번 밥 먹을 때만 빈정이 상해서 그렇죠. 일하는 걸 매번 시켰냐고요? 아니요. 저한테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주방도 못 오게 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나씩 내왔어요. 밥이며 반찬이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제가 싫어도 먹는 걸로 쪼잔하게 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님, 밥 양이 좀 적은데 밥솥에 밥 있나요? 처음에 이 짓을 당했을 때 저는 그냥 시모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여자이니까 밥을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밥 공기에 반밖에 안 되는 밥에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밥 좀 더 퍼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천연덕스럽게 그러더군요. 예, 밥솥에 밥 없어. 그 밥이 다야. 많이 먹으면 속 부대끼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만 먹거라. 처음에는 밥을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밥 양은 적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멀찍이 두고 제 앞에는 나물 쪼가리만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무덤덤한 사람이라도 이건 눈치를 못 채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 좀 많이 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적당히 먹어. 넌 덩치도 크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 여자가 그렇게 멀때같이 커도 못 쓰는 거야. 하등 쓸모가 없어. 자꾸 야무지고 단단해야 하는 법인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드니 원.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 시모에게 뭔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타이밍을 엿보던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명절이라 친척분들이 다들 집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시모가 그 전날에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게 됐거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요리 솜씨는 좀 있어서 남편이 시모에게 매번 자랑하곤 했거든요. 와이프 음식 다 맛있다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부엌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네가 요리 솜씨가 좀 있다며? 그래,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는 애한테 그 정도 장점 하나는 있어야지. 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하는 게 맞고.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너한테 시킬 일 없다만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 중요한 분들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맛 신경 써서 올려라. 꼭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섞고는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대신 양은 그날 오신 손님이 아주 적게 먹을 만큼만요. 제가 시모에게 받은 딱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님들 다들 오시고 식사를 내어갔어요. 밥 공기에 밥도 반만 있고 반찬은 나물은 가득. 그런데 고기 반찬은 각자 한 입도 못 돌아갈 만큼 아주 적게 해서 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눈치만 보더군요. 아이고, 우리 질부가 손이 참 작네. 양이 이렇게 적어서야. 질부는 원래 요만큼만 먹어? 역시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이랑은 다른가 봐. 아니면 애들 거랑 착각했나? 착각 아닌데요. 애들 것도 그만큼 담았어요. 애들은 그래도 영양분 섭취는 해야 하잖아요. 어? 근데 어른들한테는 무슨 밥을 이렇게 쥐꼬리만큼 가져왔어? 젊은 사람이 어른들 놀리는 거야?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적게 주면 어떡해? 아, 그거요? 제가 설마 어른들 놀리려고 이러는 거겠어요? 이상하게 어머님이 저 시댁 올 때마다 밥을 딱 그만큼만 주셨거든요.
더 달라고 하면 속 부대끼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밥 한 공기 든든하게 드시길래 손님한테만 건강 생각해서 밥 적게 주는 게 이 집안 가풍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어쩌죠, 어머님? 저는 최대한 생글생글 속없이 웃어 보이며 시모 속 끓는 소리를 해댔고 그 말에 더 열이 받은 건 시부 쪽이었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시부와 그런 시부를 보고 오들오들 떠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다고 이러니? 네? 아버님이랑 남편도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설마 제가 모르는 가풍이 또 있었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알려줘야 할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 화살은 모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손님들이 그 밥을 앞에 두고 고사라도 지내는 듯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밥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이고, 질부가 속이 많이 상했나 보네. 형수, 아무리 그래도 애 밥은 좀 잘 챙겨줘야지.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이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쪼잔하고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까요. 형님, 먹는 걸로는 이러지 맙시다. 그것도 며느리고 평생 안 볼 거면 모를까. 평생을 얼굴 마주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이러다가 늙고 병들면 어쩌려고 이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사람 혼내지 말고 좀 잘 대해줘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쪼잔하게 밥 가지고 장난을 치셨대요. 다들 한 소리를 하는데 시모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자기가 여태 저한테 한 짓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 상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상상이라도 했으면 저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겠죠. 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이 일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건 시모와 시부였죠. 제가 말 한두 마디 더 보태면 분위기 박살나는 걸 테니까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집안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어. 당신이 속 좁게 쪼잔하게 굴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 꼭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다 알아야겠어.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다음 망에서 엎어지고는 베풀 줄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비춰질 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꼭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어?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밥이며 반찬이며 내온 건 며느리인데 왜 내가 욕을 먹냐고요? 며느리가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걸로 치사하고 집요하게 굴었으면 며느리가 그걸 가풍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며느리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어른이잖아, 어른. 가르치고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매번 그런 식으로 못됐게 구니 며느리가 당신의 뭘 보고 배우겠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굴 때 당신이라고 뭐 며느리한테 좋은 말 해준 적이 있어요? 다들 모르는 척 눈 감고 있어놓고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렇게 저는 손 안 대고 코 시원하게 풀어냈죠. 결국 식사 자리는 파토가 났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먹고 오겠다며 나가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 틈에 남편도 섞여 나가더군요. 이 집안에서 일어날 분란 따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하긴 남편이라고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귀찮고 성가실 것 같으니까 입도 안 뗀 거겠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시부가 싸우고 저는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절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만 주관한 거죠.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속이 더 뒤집어지는지 한숨을 내리 10번도 더 내쉬더군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얌전한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그것도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시모가 주는 밥은 보봉밥으로 변했어요. 적어도 음식으로 장난치는 일은 사라졌죠. 불편한 사이가 됐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우면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서로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싸우고 서로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시모는 차근차근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모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저한테 시비를 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저를 내치려고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날 이후부터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분하고 열받았는지 남편을 통해 공격을 해오더군요. 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니? 우리 힘든 시간 거쳐오면서도 너 키우는데 수만 가지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네가 데려온 저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것도 일부러 나한테 욕먹이려고 그런 게 틀림이 없어. 저 큰 덩치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쟤를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너도 봤잖니? 네 아버지한테 억울한 욕 먹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던 거. 아들아, 너라도 내 마음 좀 알아줘, 응? 세상에 여자가 없니? 저 애보다 훨씬 괜찮고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어. 네가 고작 저런 여자한테 홀려서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저 여자 편들면 엄마 진짜 억장이 무너져. 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하소연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를 때릴 일도 없고 구박하고 핍박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오히려 시모가 저를 그렇게 대한 것이 태반인데 그런 시모가 저런 말을 하니.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욕먹이려고 한 건 제 의도가 맞긴 했죠. 저는 남편이 그런 헛소리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완전 보기 좋게 박살났죠. 내가 저번에 가족들 왔을 때도 생각했는데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그런 식으로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엄마를 욕보일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성에 빠직하고 금 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해? 매번 올 때마다 밥으로 치사하게 구는데 그게 어떻게 좀 서운이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당신 엄마를 욕보인 게 아니라 당신 엄마가 나를 핍박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그래도 네가 시댁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하고 용건만 끝나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딴 거지 같은 짓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야. 마누라가 그런 치사한 짓 당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옆에서 밥을 2그릇이나 처먹으면서 본 척도 들리는 척도 안 하던 주제에 뭐? 야, 가해자나 방관자나 피해자한테는 똑같거든?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만 밥 적게 주는 게 거짓말이었어? 없던 일이고 다 내가 지어낸 일이었냐? 너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할 말 있기는 해. 너 진짜? 감정이 다분히 섞인 제 말투에 남편 놈이 화를 내려는데 시모가 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너랑 우리 아들 사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야. 너희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그런데 애가 안 생기지 않니? 우리한테 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애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적당히 정리해, 응? 이 엄마는 매일매일 그때 생각나면 트라우마가 막 생길 것 같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그래, 응? 어머님은 연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뭐 수치스러운 일이긴 했죠. 그런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안 하면 됐을 일이잖아요.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인데 왜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울고 불고 피해자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빈정대는 제 말투에 남편 놈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저한테 막말을 내뱉더군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뭐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인간이 다 있어.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어. 게다가 어른 말씀하시는데 뭐?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내가 잘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이 무시할 만해서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는 넌 뭐가 잘났어? 여태껏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너네 엄마 편들려고 두 팔 걷고 달려든 꼴 보니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드네. 완전 질렸어. 너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너마저 저딴 집구석 사람이랑 똑같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미련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질렸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도 너랑은 이렇게 못 사니까. 제 말에 남편 뒤에서 싱긋 웃는 시무를 보니 토할 만큼 기분이 더러웠죠. 그런데 남편 놈 표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로 서로 상처 주는 말 해놓고 이혼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로 이혼은 좀 아니지. 내가 뭐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진지하거든? 나 기본적으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엄마가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존중할 필요 없지. 우리 엄마가 너 나보다 돈 못 번다고 타박을 주기를 했어. 너 말랐다고 외모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를 했어. 더 챙겨주고 너 볼 때마다 나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 엄마는 나한테 어땠어? 데리고 다니기 부끄럽다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자기네 집에 시집 올 급이 아니라고 내 욕이나 하고 다녔지.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치사하게 먹는 걸로 장난친 것도 너희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 정신 좀 차려. 네가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나 정도는 되니까 너처럼 별거 없는 애 데리고 사는 거야. 네 인생에 네 돈 빼면 남는 게 뭐 있어? 성격은 더럽고 남한테 져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엿먹일 생각만 하는 성격 파탄자 주제. 순간 욕이 목구멍까지 밀고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대신 실컷 비웃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랑해? 너 능력 없다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 고해성사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자기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마누라를 능력 보고 선택하겠어? 뭐 이제라도 인정했으니 더 할 말은 없겠다. 그치? 하긴 맨날 급이 안 맞니 어쩌니 하지만 솔직히 너희 집이 뭐가 대단한데? 예전에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도 그래? 옛날 감성에 젖어가지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내려보는 당신네 가족들이 한심해서 내가 너랑 못 살겠다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놈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열받아서 말을 꺼냈는데 자기가 이뤄야 할 것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니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아들이 이제부터 어떤 꼴로 살지는 예상도 못하고 그저 며느리 치웠다는 생각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됐어요. 5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집, 시모의 노골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 덕분에 저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로 남편 놈을 탈탈 털어낼 수 있었죠. 얼마 되지도 않는 짐 챙겨서 시댁 가는 거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한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집에 온 아들을 보며 당황한 시모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도요. 야, 왜 우리 아들 쫓아내? 아니, 아들이 나올 게 아니라 그 집도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들고 온 재산은 재산 분할 거의 안 돼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5년도 안 돼서 이 집에 대한 기여도 측정에 어려움도 있고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입만 아프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본인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왜 그 사람이 소송해서 졌는지 알려줄 거예요. 하긴 집안에 뭐 도움되는 일을 했어야 말이죠. 돈만 축내는 주제에 눈만 더럽게 높아가지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지 돈은 안 쓰고 매번 마누라 돈만 쓰려고 하는 꼴을 재판에서 다 보거든요. 그렇게 이혼 원한다더니 속 시원하죠? 저도 속 시원해요. 집에 살던 거머리 하나 떼어낸 기분에 앞으로 그 거머리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머리?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거머리라고? 그럼 거머리가 아니면 뭔데요? 이제 남남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사람 속 긁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역시 끊어내야 마음이 편한 일이 있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매번 덩치 크다는 시모 말에 살도 좀 더 빼고 일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니 남자는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곁을 지켜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혼 2년 만에 새로운 사람과 미래를 도모하게 됐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됐어요. 상대방도 재혼이었거든요. 직업은 동네 한의사로 금슬이 좋아 재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까지 낳아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이라 아이와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퇴근하지 못한 남편을 기다리려 남편 직장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평소처럼 한의원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 없는 사람들 눈이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쓸모없는 노이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밖에 나올 때는 좀 얌전히 있으라고 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오늘도 굶고 싶어요? 네? 이런 식이니까 예전 며느리도 도망이나 갔겠죠. 덩치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그만큼 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작고 깡마른 노인 한 분에게 큰 소리를 치며 손까지 치켜들고 있더군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버릇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소리 듣는 노인은 몸을 연신 움츠리며 몸을 둥글게 많은 행동을 보이며 자기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고 있는 사람 모습이 어딘지 묘하게 눈에 익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 옆모습을 보고서야 그게 전 남편과 전 시모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아이를 뒤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앉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오늘은 나도 진료를 좀 봐야 해. 허리랑 다리가 쑤셔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진료를 못 보게 하니? 아들, 네가 며느리한테 이야기 좀 해줘봐. 시모가 아들에게 매달려 애처로운 눈으로 부탁을 하는데도 전 남편 놈은 그런 시모 눈길을 고갯짓 한 번으로 슥 피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도 않고 그 성량 좋은 며느리가 소리치더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그 병 늙어서 아픈 거라고. 늙는데 무슨 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 진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 낳는 거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트랑 임신 잘 본다고 해서 왔고, 그러면 제가 더 급하지 어머님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세요. 네? 아니, 무슨 노인네가 말만 하면 아들 붙잡고 해달라고 난리야? 할머니한테 쓸 돈 없다고요. 다시 말해줘요. 이야, 성격 대단하더군요.
제가 치를 떨던 사람들 모두를 혼자 상대함에도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상하게도 저 상황이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은 건 아마도 제가 저들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구는 것이 아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진료라도 한번 봐주게 하면 안 되겠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하는 시모는 거의 기도 못 펴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더군요. 안 된다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귀 먹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진료받고 싶으면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아니면 아들한테 돈 벌어오게 하던가. 맨입으로 왜 자꾸 남의 돈 빼먹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밥벌어지 같은 인간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더군요. 여자 쪽이 경제권을 더 쥐고 있어 보였어요. 하긴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랬죠. 며느리라는 여자는 눈살 찌푸릴 정도로 명품 도배를 한 상황인데 시모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옷들을 여전히 입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지 다 쭈그라게 돼서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한 번 큰 소리 내자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당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모 움직임에 그 며느리도 같이 반응하더군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며느리가 시모 팔을 확 붙잡아 당겨 강제로 앉히더군요. 어디 가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 못 들었어요? 예,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기저귀 차라고 했죠. 밖에 나올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머님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다 늙어 빠진 노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앉아서 꿀 빨려고? 당장 같이 화장실 갔다 와. 전 남편은 엉거주춤 일어나 시모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더군요. 정말 헛웃음이 입 밖으로 마구 튀어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시모의 모습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화장실이 저희 쪽 통로에 있어서 지나가는데 전 남편 놈이 저희 친정엄마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화장실 가는 중이라 눈으로만 빤히 쳐다보고 들어가더군요. 그 사이 전 남편의 재혼녀가 제 남편 부름을 받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밖에서 시어머니 쥐잡듯이 잡던 여자가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에는 네 하면서 굉장히 애교 있는 목소리로 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웃겼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누라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저희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이런 데서 볼 줄은 몰랐는데 한국도 참 좁군. 그렇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지. 근데 자네는 잘 지내는 것처럼은 안 보이네만. 엄마의 뼈 때리는 말에 전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으며 엄마에게 한마디 툭 꺼내더군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결혼은 했어요. 그 성격에 재혼하기 힘들 텐데. 떨어진 자기 자존심을 나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옆에 있던 지 전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서 재혼은 했지. 아주 좋은 사람이랑 했어. 능력도 있고 심지어 인성도 바르지. 말로는 누가 그런 말 못해요. 그렇지. 그런데 자네도 내 사위 직장에 와 있지 않은가? 사위 직장이요? 그래. 여기 한의원 원장이 내 사위일세. 자네도 진료보니 여기 온 거 아니야? 사람 참 괜찮아. 수더분하고 권위의식이나 자존심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잘 맞춰줄 줄 아는 참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이야기에 전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러다 엄마가 호호하며 웃으며 전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내 생일이라고 사위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위랑 딸이랑 손주랑 다 같이 여기 온 거지. 너 왜 거기서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어? 엄마가 전 남편 앞으로 저를 끌어당기며 말했죠. 둘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 리가. 네가 여기 원장님 사모님이라고? 네 남편이 한의사라고? 네, 제 남편이 여기 원장이에요. 오랜만이네요. 반갑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당신이 재혼을 했다고? 응.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준 충격요법이 꽤나 도움이 된 모양이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은 한번 해주고 싶었어. 여기 있는 두 사람 덕분에 똥 차버리고 좋은 차 타게 됐잖아. 게다가 애도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때는 애가 안 생기는 게 참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었던 거지. 애 낳고 이혼했었어 봐.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리고 재혼하는 것도 힘들었겠지. 근데 당신 와이프는 애 낳으려고 한의원 찾았나 봐. 참 이상하다. 나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딱히 여자 문제만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지. 난 이제 애가 있으니까. 뭐? 똥쳐? 너 지금 나한테 똥차라고 했어? 그리고 은근히 지금 사람을 고자로 몰아가는 거야. 응, 그럼 아니야? 너 여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무능력자잖아. 내가 너한테 헌신하는 동안 너는 내 등골 빼먹으려고 했고, 똥차라기보다는 거머리인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리고 충고하는데 당신도 비뇨기과 진료 한번 봐. 내 생각엔 여자 둘이 모두 자연 임신을 못 시키는 건 분명히 생식 능력에 문제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거면 당신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 경제적인 능력도 꽝인데 그 능력도 꽝이면 당신 마누라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산다니? 제 말에 전 남편 놈이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싹 무시하고 시모 얼굴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님은 내가 있던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하긴 나랑 안 맞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니까. 새로 들인 며느리는 좋은 사람 들였겠죠. 그렇잖아도 저랑 저 사람 떼어놓을 때는 저 말고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두 번째 며느리는 잘 맞으시죠? 시침이 뚝 떼고 두 사람 사이를 묻자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잘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모가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아, 아가, 미안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 아들놈이 새로 데려온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우리 집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내가 지금 전현 감시 때문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울며 저에게 동정표를 사려던 시모에게 전 남편이 확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시모도 지지 않고 더 화를 내더군요. 아까 쭈그려 있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왜 화내? 네가 저런 여자만 안 데려왔어도 내가 이런 꼴로 다닐 일도 없었어.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와? 목청은 커서 사람 질리게 만드는 데다가 밥도 못 먹게 해. 돈도 못 쓰게 해. 이 나이에 집에서 식모질이나 해. 그리고 너는 아까도 나 괴롭히는 애한테 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해. 너 대체 무슨 약점 잡힌 거야?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만든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엄마 노망 났어요?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다 있고 지금 내 탓하는 거냐고요. 너도 나 치매로 몰아갈 거냐? 네 마누라가 나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밑밥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기나 했어? 이럴 줄 몰랐으니 하는 이야기지. 내가 좀 건드렸다고 마누라랑 그렇게 후다닥 이혼하는 네 놈도 잘한 건 없잖아. 차라리 네 전 마누라가 훨씬 나았어 이거사. 네가 말년에 나를 피말려 죽이려고? 저와 친정엄마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네 탓이네, 네가 잘못했네, 남들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굴 탓하나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둘이서 티격태격하는데 마지막 진료가 끝났는지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더군요. 그리고는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엄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데까지 와서 소란 피우면 어쩌자는 건데? 요양원 쳐놓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려? 미안하다.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급격히 쪼그라든 전 시모가 저를 보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묻더군요. 그쪽은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이한의원 원장님 와이프예요. 어머, 사모님이셨구나. 어쩐지 태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요새 원장님 진료받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거 있죠? 저도 빨리 이세 가져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한약 먹으면서 몸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의원 자주 왔었나 봐요. 얼굴까지 알 정도면. 아시겠지만 연세 너무 많으면 하는 말들이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 나이 먹고 안 아픈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플 리도 없고 말이죠. 어머님은 자기 몸보다 손주 걱정만 하시니까 이렇게 병원 와도 자기 진료는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능숙하게 거짓말로 술술 풀어내는 여자를 보며 시모가 늙음하게 고생깨나 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저를 내쫓으면 더 좋은 며느리감이 집에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당신 아들이 여자 돈만 많으면 다 좋다는 무능력자인데 결국 이번에도 돈 많은 여자 물었더라고요. 대신 저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손도 소뚜껑처럼 커서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여자를요. 여보, 뭐해?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시간이 없기는? 너 시간 많이 남잖아. 일도 그만두고 밥이나 축내는 게 나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을 앞에 두고도 더 큰 존재감을 뽐내는 전 남편의 와이프를 보며 제가 말했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 보여요. 어르신도 젊으시고. 남편분이 복 받으셨나 보네요. 해실해실 웃으며 전 남편과 시모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어요. 꼴 좋다고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들은 두 사람은 표정이 썩어갔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 와이프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진짜 말 너무 예쁘게 하신다. 사모님이야말로 원장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인사치레 말 한마디 건네고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의원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저와 친정엄마는 배꼽 빠지게 웃었죠. 예,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어쩜, 너희 예전 시어머니 어쩌냐? 저기에 비하면 너는 완전 순둥이였는데. 나 버리려고 할 때는 미래 같은 거 몰랐겠지. 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저런 사람인 거 모르고 결혼했겠어? 딱 봐도 여자 돈 많아 보이던데. 또 돈 많은 여자 잡는다는 게 이번에는 더 독한 사람 고르는 바람에 저렇게 됐을 테니 말이야. 사람 앞길 참 모르는 일이야. 그 고약한 사람이 저렇게 구박받으면서 살 줄이야. 정말 너무 웃겼거든요. 저 이혼시키려고 없는 이야기 지어 만들 때 자기가 구박당하고 핍박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자기 미래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마도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겠죠. 그런데 그게 저 사람의 미래가 됐으니 정말 세상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더군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생활이 요즘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보니 이제는 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저 웃으며 넘기는 일이 됐네요. 얼마 전 겪은 이 배꼽 빠지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사연을 썼어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 만나기도 힘들 법한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시모를 만나 전쟁을 치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2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었는데 괜히 어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 싸울 일만 생긴다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연락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모는 저희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시부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워낙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 그런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간섭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해지니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건 그저 시집살이일 뿐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반찬 유세와 용돈 유세였는데요. 반찬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이고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나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매번 집으로 싸우는 반찬 이야기를 할게요. 그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댁에서 먹다 남은 반찬으로 거의 상하기 직전의 반찬이었어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한 반찬이 아닌 젓가락으로 막 헤집어 먹다가 남은 반찬이요. 그런 반찬을 가져다 주며 시모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이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내가 좀 싸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저는 두부무침도 싫어하고 나물 무친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런 반찬들을 가지고 오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니 저 혼자 다 먹으라고 하는 시모를 보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 반찬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반찬들인데요. 그냥 같이 나눠 먹을게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고기 좋아하지, 고기. 그리고 결혼한 남자가 이제 어미 손맛보단 마누라 손맛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남편 먹을 건 네 손맛에 길들어지게 네가 해먹이고 넌 힘드니까 이 반찬들로 편하게 끼니 해결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나 실상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시모가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된 반찬은 저도 싫다고 하기엔 시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좋은 말로 어머님 힘드시니 반찬은 알아서 해먹겠다고는 해봤지만 시모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을 하는 것인지 한사코 힘들지 않다며 가지고 오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짜증이 충분히 나는데 또 한 가지 용돈 유세가 남아있었어요. 시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강제로 통장으로 용돈을 주곤 했는데요. 그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준 50만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시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저에게 주며 온갖 유세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가 생활비를 받았으며 저를 생각해서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 저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그 용돈을 쥐어주며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니 저 역시 시모가 주는 용돈마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용돈을 보내고 난 후에는 꼭 전화가 와 돈은 잘 받았냐는 말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아가, 이번 달 용돈 보냈는데 봤니? 이번 달엔 10만 원 보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 쓰시라니까 왜 또 보내셨어요? 저 진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쓰세요. 정 쓰실 데가 없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가지고 싶은 거 사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그나저나 너 퇴근하고 뭐 하니? 우리 집에 오거라. 네? 오늘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은 별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니?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다녀왔었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특별한 일 아니면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2번 보면 큰일이라도 난다니? 내가 정말 보고 싶기만 해서 널 부르겠어? 이것저것 할 일도 좀 있어서 그래. 많이 피곤한 거 아니면 오늘 꼭 들리거라. 알겠어? 이렇듯 시모는 명령에 가깝게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시댁에 가면 온갖 잡일을 시키기 일쑤였어요. 이를 부려먹으며 하는 말이 있기도 했죠.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매달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살 바엔 정식으로 청소 도우미 업체에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죠. 거기에다 시모의 집안 정리를 해줄 때 봤던 반찬을 그대로 저희 집에 가지고 온 시모를 보며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모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제 곧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어머님 집에 가면 혼자 드셔야 할 텐데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 그럴까? 난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먹고 가지 뭐. 전 일부러 시모가 한 반찬들로만 밥상을 차려버렸고 저만 먹이려고 했던 시모의 계획과는 달리 다 함께 그 오래된 반찬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전 아무리 시모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함이라곤 하지만 그 반찬들을 먹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손을 써 입맛이 없다며 밥을 물에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엄마 반찬에 신나 반찬들을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전부 우리 엄마 반찬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가 한 음식 좀 먹어볼까?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의 젓가락질이 시작되었고 한참을 쩝쩝거리며 반찬을 집어먹던 남편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입안에 반찬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맛이 이상한데? 다른 건 긴가민가 했는데 이 꼬막은 완전 상한 것 같아, 엄마. 남편은 척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꼬막 무침을 뒤적거리며 이상하다고 연신 툴툴대고 있었고 시모는 꼬막 반찬을 비롯해 식탁 위의 반찬 모두를 치우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오는 길에 좀 상했나 보다. 원래 반찬이란 게 그래. 한 김 식히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야 하는 건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그 사이에 상했단 말이야. 밖에 눈 오는 거 안 보여? 온도가 영하라고. 눈 오는 날 반찬 옮기다가 상했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다. 그나저나 이거 오늘 한 반찬 맞아? 금방에서 가지고 왔을 텐데 맛이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반찬통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 오늘 새로 싹 한 반찬을 가지고 온다는 게 먹던 반찬을 가지고 온 모양이야. 재료가 좀 남아서 같은 메뉴로 만들었더니 이사달이 난다. 아들, 이거 먹지 마.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결국 시모는 본인이 가지고 온 반찬들을 스스로 다 버리게 되었고 그런 시모를 보던 남편은 반찬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고생스럽게 반찬 가지고 오지 마. 이게 뭐야? 기껏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말이야. 이건 엄마가 실수해서 버린 거지. 평소엔 내가 가져다 주면 네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저도 이제 괜찮아요. 이 사람 말대로 어머님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실력도 늘어서 혼자 잘 만들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찰나의 순간 저를 노려본다 싶더니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2번 다신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듯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한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구던 걸 가지고 오곤 하더군요. 그 정성으로 취미생활이나 가지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엄마 또 반찬 가지고 왔어? 아, 진짜 힘들게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가지고 오지 말래? 솔직히 당신은 편하고 좋잖아.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야. 편하기는 무슨. 당신 정말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 대부분 오래된 반찬이잖아. 저번에 당신이 반찬 지적하고 난 후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해오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굴던 반찬들이라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라고요.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말대로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갖다 준다는 말이야? 쓰레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오래된 게 맞긴 해. 내가 어머님 집 청소하러 갔을 때 본 반찬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니까. 메뉴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통도 같았다고. 그만해라 진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 호의를 그딴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러면서 엄마가 준 용돈은 좋다고 받고 있다며? 남편은 화를 내며 그 빌어먹을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용돈을 달라고 졸라서 시모가 하는 수 없이 준다는 듯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건 시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란 걸 전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 용돈들을 좋다고 받고 있다고? 뭐, 용돈만 주면 입이 귀에 걸려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준다고 하더구먼. 난 당신이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웃긴다. 그까짓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아서 기분 좋았던 적도 없거든? 용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용돈 아니야? 당신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돈 주신 날은 특히 더 심하고 다른 날도 툭 하면 퇴근하고 오라고 나 불러서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 시킨다고. 그러면서 꼭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신다고. 내가 무슨 시급받고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단 한 번도 용돈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가서 일해드린 적 없어. 그저 어머님이 용돈 준 값은 해라는 듯이 일을 시켜댄 것 뿐이지. 당신 아까부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상한 음식이나 갖다 주고 용돈 준다는 유세를 부리면서 당신을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신한테 말했을 뿐이야. 그만해. 막말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며느리가 힘들까봐 반찬해줘.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그 용돈 아껴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줘.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어느새 남편은 화를 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봐.
이 나물 반찬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 한 반찬이면, 아니, 하다못해 어제 한 반찬이라도 이렇게까지 흐물흐물하고 물이 이렇게나 많이 생기진 않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흐물흐물. 물에 며칠씩 담가뒀다가 뺀 애들처럼 힘이 없잖아. 금방 한 반찬은 절대 이렇지 않아. 이건 분명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반찬이라고. 아, 됐어. 그렇게 미덥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엄마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손도 대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던 남편은 시모의 반찬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고, 표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맛만 좋다고 하며 씹어 넘기더라고요. 고집을 넘어 아집을 부리는 남편을 보며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전 그저 남편을 보고만 있었죠. 결국 그날 새벽 남편은 배를 붙잡고 뒹굴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중독으로 판명되었고 남편이 새벽녘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 반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시모를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나 모릅니다. 너, 내가 그 반찬들은 너 먹으라고 했지? 왜 우리 아들을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적반하장이라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상한 반찬을 왜 제가 먹지 않고 남편을 먹였냐고 따져 묻는데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먹어도 되고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굳이 한 명이 먹어야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아닌 핏줄인 어머님 아들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니? 네, 음식물 쓰레기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반찬들 적어도 일주일씩은 어머님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이 불러서 갈 때마다 다 봤거든요. 다 봤다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지나치게 붉어진다 싶더니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며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며칠이 되었든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갖다 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시어미가 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이야?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왜 남편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남편은 왜 저러고 누워있을까요? 그것도 식중독이라는 판명까지 받고 말이죠. 식중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더욱더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피곤하고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땐 음식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다 틀리고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겨대는 시모와 더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이나 하는 시모를 더는 시모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저는 먹을 수 있는 반찬이든 말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반찬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가지고 와도 다 버릴 반찬 서로 힘들게 오갈 필요 없잖아요. 어머 얘 봐라. 돈 줄 때는 좋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어쩌다 실수로 상한 반찬 좀 줬다고 이런 식으로 안면몰수하고 성긋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이제 시모는 저를 무슨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있는 힘껏 코웃음을 쳐주며 말했죠. 아, 그 용돈이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용돈 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매번 강제적으로 보내버리곤 일은 일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저요, 용돈 때문에 알랑방귀 낀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도대체?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게야? 너는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니 말이야. 시모는 결국 선을 훌쩍 넘겨버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제 고함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몸져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화를 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얼른 사과 못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었어요.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낸다뇨.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 상한 음식은 나만 먹지 왜 당신까지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드냐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 흉까지 봤다고. 그런데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나도 다 들었거든. 기운이 없어서 눈 감고 누워있었을 뿐이지. 엄마 왔을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들어보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야 할 사람은 엄마인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얼른. 야, 진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더니. 둘 다 말 안 통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국가대표급이네.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으로만 울고 있는 시모를 토닥여주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얼른 우리 영감 따라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너무 억울하구나. 난 그저 너희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반찬 가지고 간 죄밖에 없어. 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고 그래서 그게 탈이 될 거란 생각은 정말 전혀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저것이 이 엄마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당신 눈엔 우리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눈을 씻고 봐도 시모의 눈가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가 펑펑 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었어요. 그 환상의 조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긴 했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꼴을 더 보고 살다간 화병에 제 명대로 못 살 거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놈이나 시모나 변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 환상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겼네요. 어머님 아들 다시 어머님이 가지세요. 내 말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당신 엄마 얼른 데리고 살아. 둘이 사이좋게 평생 그러고 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남편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야? 병원은 내가 다녀왔는데 아프기는 당신이 아파? 뭐 이딴 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기가 싫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시모 역시 곡소리를 멈추고 남편과 함께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마누라를 얻은 게 아니라 상전을 얻은 모양이구나. 이까진 일로 참을성 없게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 보니 네 사회생활도 참 안 봐도 뻔하구나. 어찌 돼 내가 그렇게 참을성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나한테 배울 게 많겠어. 이혼하자는 말에 비웃는 남편이나 자신에게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모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난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는 뒷전이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엄마만 감싸는 인간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거든?
그까지 사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겠어. 난 사과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진심 가득한 이혼 선언에 남편은 그저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 시모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니? 이까진 일로? 네,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진짜 할 거고요. 내가 너 이러라고 이때까지 용돈까지 챙겨준지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을 해? 아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갚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푼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돌려드릴게요. 계좌로 바로 보낼 테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음식물 처리기나 사세요. 뭐야? 또 그리고요. 이때껏 그까지 푼돈이나 주면서 저 종부리듯 부려먹은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테니 어머님도 위자료 준비하고요. 위자료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한 발 물러서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아가야,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위자료라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자료까지 달라는 거야? 그래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는가 본데 일단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보자. 심호흡부터 크게 해봐. 얼른 나 따라 해보라니까. 심호흡 같은 소리 한다. 그 좋은 심호흡은 이혼 소장 보면서나 해. 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이혼을 선언한 저는 두 사람을 차례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다음날 남편 혼자 찾아와 저를 달래는 척을 하며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 주입을 시키려고 말이죠. 여보,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화는 좀 가라앉았어? 어제 쫓겨났던 거 잊었어? 어제 쫓겨났으니 오늘은 와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그런 거 아니거든? 이혼하자는 내 말 잊었어?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어제는 우리 엄마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신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처음에 잘못했지. 가지고 오지 말란 반찬 굳이 가지고 와서 식중독까지 걸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식중독은 당신이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걸린 건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나도 엄마도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당신도 언성이 높아졌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예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난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거였지. 어찌되었든 어른이잖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었고 말이야. 말은 청산유수다 싶었네요. 어찌나 그럴듯하게 개소리를 하는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개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에게 찬물을 시원하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어디서 가스라이팅질이야. 뭐? 어른? 예의? 잘못한 게 없어? 지나가던 개미가 다 웃겠다 야. 넌 네 엄마가 해온 반찬 먹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도 느낀 점이 없어? 그래도 네 엄마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너도 참 너다. 찬물 뒤집었으니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그 바짝 든 정신으로 이혼 준비나 잘해. 네가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전 남편을 또다시 내쫓아버렸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무시해버렸고 통화가 되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나 모릅니다. 반찬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을 어떻게 증명하나 했는데 시모는 친절하게도 문자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나열해 주더라고요. 몹쓸 물거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물을 뿌려?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상한 반찬이 아니라
더한 걸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가 다 되는구나. 나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오래된 반찬 좀 가져다 준 걸로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아? 내가 널 집으로 좀 불러서 일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냐고? 그저 일주일에 2-3번 불러서 청소 빨래 같은 거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다 거짓골이 될 거다, 이 고약한 거사. 이 뒤로도 시모에게선 괘씸하다는 듯 욕설이 가득한 문자들이 왔고, 덕분에 전 남편뿐 아니라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반찬이야 그냥 뒤로 버리면 되고, 주는 용돈 감사히 잘 받아서 쓰면 되지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쓰레기통 취급받는 기분이라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쏟았던 터라 더는 미련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응급실까지 다녀온 전 남편이 금요한 그 꼴로 시모 편만 들고 나서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생각보다 더 빨리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상을 찾아가는 사이 전 남편 역시 곧 재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 시모가 나서 새로운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 남편은 그저 전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싶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나 싶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해서 행복함으로 가득해야 할 전 남편의 몰골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여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 나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8개월 연애하고 재혼했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한 그대로 새 부인한테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그 상한 반찬 가져다 주고 용돈 주면서 부려먹는 것까지 말이야. 거기에다 새 부인은 당신과 다르게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까지 짜증내면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니까. 들어보니 전 시모는 저에게 했던 그대로 상한 반찬과 원하지도 않는 용돈을 주며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사이에서 전 남편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땐 콧방귀나 끼며 자기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더니 이제 와서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우는 소리나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 이상하다고. 그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왜? 2번 당해보니 내 말이 다 맞다 싶어?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2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제야 당신 말이 다 맞았다 싶더라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용돈을 줄이니까 화가 난 엄마가 새 부인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었는지 싸운 반찬 다 먹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부려서 결국 먹게 됐거든? 와이프는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상해도 참고 그냥 밀어넣은 거지. 그때 나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유산까지 해버렸지 뭐야.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집사람이나 나나. 여기까지만 해도 입이 벌어지게 충격적인데 더 과간인 이야기가 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편을 들어버렸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사람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래서 결국 나 또 이혼당했어. 나 이제 진짜 어떡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이리저리 위자료 다 주고 나니까 돈도 없고 결혼은 2번이나 했는데 아내도 없고 이게 뭐냐고. 얼마나 구슬프게도 우는지 남들이 보면 전 남편이 피해자라도 된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려고 나 불러냈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한테나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도 마. 이러는 와중에도 위자료 한 푼 안 보태주더라. 나는 엄마랑 내 위자료 낸다고 빚쟁이가 될 지경인데 우리 엄마는 2번 이혼한 게 전부 내 탓이라고만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더라니까. 내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휘어잡아서 그렇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요즘에 또 며느리감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이제 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아줌마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아들 탓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거기에다 3번째 며느리감을 또 구하고 있다니 정말 포기를 모르는 아줌마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진작 당신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껏 새 부인 이야기와 전 시모욕을 그렇게나 해대던 전 남편의 입에서 재결합이란 단어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뭐? 재결합? 너 미쳤니? 아니, 뭘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해.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한 번도 재결합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 돌이켜보니까 당신만큼 나 생각해주고 나 사랑해준 여자도 또 없더라. 당신이 나랑 재결합만 한다고 하면 나 우리 엄마랑 영까지 끊을 수도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우리 엄마만 아니면 우리 싸우는 일도 없었잖아. 연을 끊을 거였으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끊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 난리야? 그땐 내가 정말 바보여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연락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게. 정말이야. 각서도 쓸 수 있어. 전 남편은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쳐내며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2번째 결혼도 쫄딱 망쳐서 이혼까지 하고 온 것도 모자라 빚쟁이 주제에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재결합을 입에 올려? 네 인생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사랑 엄마나 붙잡고 살아.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당신이 만약 또 누군가를 만나 재혼이라도 하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생겨날 건 자명하고 그러면 또 당신은 이혼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만 상대방 여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제발 혼자 살아, 혼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그런 저를 따라 전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대로 나 망친 인생 맞아. 그런데 당신만 돌아와 준다면 이 망친 인생도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아니,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버리라고? 내가 미쳤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마마보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또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서 아들을 찾아요? 이제 나랑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이란 거 잊었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던 사람이 너여서 그래.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아들 회사에 찾아가도 사표 낸 지 한참 됐다고 그러고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 그래. 너 정말 모르니? 정말로 모르는 거 맞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난 후 시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오죽했으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렸을까 싶다가도 영 끊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 할 자신이 없어서 몰래 도망치듯 떠났을까? 참 끝까지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고함 지르지도 마세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이혼한 거 잊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더는 할 말이 없어서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어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제 말에 단단히 오해를 했는지 전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며 저에게서 전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전 남편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듯 말이에요. 역시 너일 줄 알았어. 내 아들 너한테 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니까. 너희 집에 있지 내 아들? 얼른 내 아들 내놓지 못해? 네가 뭔데 내 아들 숨겨?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 여기 없다니까요. 제가 미쳤다고 빚뿐인 아줌마 아들을 숨겨주겠어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요. 네가 아니면 내 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니 됐고, 네 집 주소나 불러라. 네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면 된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 모양새였죠. 정신이 나간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며느리 자리 박차고 나온 지가 언젠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고함을 질러요? 아직도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이제 아줌마랑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죠. 아줌마 아들 우리 집에 없고 나랑 연락도 안 한다고. 아줌마 싫다고 도망간 아들을 왜 나한테 자꾸 난리래?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아들 찾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아줌마가 계속 아들 품고 살잖아요? 그 아들 패인 꼴을 못 면할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쉬지 않고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죠.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이후에 들리는 소문으론 전 시모는 결국 정신줄을 놔버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시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고 치매 판정을 받았더군요. 전 시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다시 돌아와 전세로 있던 전시댁을 처분하고 요양비로 다 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위자료를 내느라 진 대출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말이죠.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결말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이용해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뒀던 터라 이번 여행에 좀 써보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그간 고생한 저를 위한 여행으로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힐링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오려고요. 이런 걸 보고 금융치료라고들 한다죠. 저도 그 효과 좋다고 소문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당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딸,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혼 좀 했다고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이혼이 네 발목 잡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대우받고 참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지. 그걸 박차고 나왔다고 널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 잘하고 정리 다 된 다음엔
앞만 보고 당당히 살아가. 알겠지? 남들 다 하는 말인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말대로 이혼이 저를 기죽이지 못하도록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시모가 입원하게 된 그 요양병원은 제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참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한 것이 워낙 크게 남아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연애는 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기엔 아직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